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에 대해서 이제 2단원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뭔지, 그 다음에 활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확률은 앞에서 배운 순열 조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거를 다 잘할 수 있느냐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점이 뭔지 천천히 읽어보면서 파악해 봅시다. 자, 시행과 사건. 천천히 밑에 거 읽어볼게요. 단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시행과 사건. 같은 조건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렇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질 때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다른 조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아무 영향도 없어. 그래서 주사위를 마음껏 던질 수 있어. 근데 그게 자석 이런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모든 것들을 시행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시행했다. 요거. 그 다음에 2번.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결과를 모아둔 것을 표본공간이라고 하고, 그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표본공간이 뭐냐면은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 표본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1과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한 개씩 나오는 거 말고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건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사건. 알겠죠? 이것도 이따가 체크해 볼 거예요. 왜 근원사건이 중요한지. 원소가 몇 개? 단 한 개로 이루어진 거. 오케이? 이따가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표본공간 자신의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표본공간 안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합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집합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기호로 이렇게 똑같이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예시를 보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공간, 즉 표본공간 모든 결과의 집합은 1, 2, 3, 4, 5, 6 이렇게 되고요. 근원사건은 원소가 하나,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 그냥 사건이라고 치면은 1, 2, 1, 3, 1, 5 이런 것들이 사건, 1, 2, 3, 4, 5 이런 것도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전사건. 즉 1, 2, 3, 4, 5, 6 중에 자연수가 나오는 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자연수니까 전사건. 근데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는 나올 수가, 그렇지, 없잖아. 아예 안 되잖아. 그런 걸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표본 공간은 당연히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해야겠죠. 전체가 있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편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표본공간 동그라미, 근원사건 동그라미, 전사건, 공사건, 사건 이 정도만 동그라미 쳐놓으면은 좀 보기 편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모든 결과의 집합,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자, 배반사건과 여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과 비슷하죠. 집합을 배울 때 배웠던 것과. 그쵸? 왜냐면은 사건이라는 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집합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합사건 A 또는 사건 B, A 또는 B이기 때문에 A와 B 합사건이라고 하고 A 합집합 B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자, 2번 곱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 얘기하고 A 교집합 B라고 얘기합니다.
자, 3번 배반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쵸?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될 때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배반, 이거 조금 중요해요. 배반에다가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시고, 배반은 즉 A 교집합 B가 뭐다? 없다. 오케이? 요거 좀 알아놔야겠죠?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A의 여사건. 그래서 기호로는 똑같이 A의 C제곱처럼 합니다. 한 개의 예시를 보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가 A, 짝수가 B면은 A는 1, 3, 5, B는 2, 4, 6이라고 쓸 수 있고요. A 교집합 B가 뭐니까? 공집합이니까, 아, 이것과 이것은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참고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므로 사건 A와 그 여사건 A의 여집합은 배반 사건이다. 당연한 말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 안 나가면 헷갈려요. 자, 얘네 둘은 겹치는 게 없으면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A랑 A 여집합이랑 겹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해놓은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주의!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때 A가 반드시 B의 여사건인 것은 아니다. 그쵸? 즉, 이거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역. 오케이? 즉, A의 여집합, 상계도 배반 사건은 맞지만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이 B가 A의 여집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해주면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있잖아요. 동시에. 이거는 연이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연이어. 연달아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달아서. 오케이? 필수 예제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할 때 사건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경우를 구하시오. 자, 앞에 거에 다른 거 뭐 합사건, 곱사건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배반 사건 하면 바로 나오는 거고요. 배반은 뭐였냐면, 그렇지, A 교집합 B가 뭐였어? 공집합일 때를 얘기해줘.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라고 할 때, 그럼 A라는 게 뭐가 되냐면요, 여기서는 표본 공간 S까지 해주면 S는 주사위를 던지니까 1, 2, 3, 4, 5, 6 다 되고, 소수, 사실 이거 읽는 것도 한번 보여주면은 원래 우리가 소수라고 읽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짧은 팁, 0.1, 0.2도 소수고 2, 3, 5, 7도 소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수라고 읽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A는 2, 3, 5까지만 나오겠죠. 주사위니까. 그래서 2, 3, 5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사건 A와 서로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A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A가 2, 3, 5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A가 2, 3, 5. 그치? 이거와 배반 사건인 거는 A의 여집합이 되겠지. 지금은 안 만나야 되니까. 그럼 1, 4, 6. 즉 1과 4와 6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건은 이 A와 교집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해주면은, 자, 여기서 공집합 하나 1, 4, 6, 1, 4, 1, 6, 4, 6, 그 다음에 1, 4, 6까지 해서 원소가 0개인 거, 원소가 하나인 부분집합,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까지 총 하면은 이렇게 8개가 나오거든요. 즉 A와, 그치? A와 배반인 경우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이기 때문에 1, 4, 6으로 만든 이 모든 집합이 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즉 이 친구들이다. 그래서 총 8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2의 n제곱개고요. 이 n은 뭐야? 원소의 개수. 그쵸?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원소가 3개니까 2의 세제곱 8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집합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배반 사건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으로 풀지 말고요. 무조건 뭐로 풀어야 되냐면은 A 교집합 B가 뭐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풀어야 돼. 알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배반 사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1번 같은 경우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좀 더 어렵게 나오면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확률의 개념과 기본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란 것도 옛날에 좀 간단하게 중2쯤 배워요. 중2쯤 확률.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뭐로 나타낸 거? 수로 나타낸 걸 얘기합니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요. 그 기호로는 PA라고 얘기합니다. P는 뭐 이렇게 약자, 첫 글자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수학적 확률 2번, 3번에 통계적 확률 3번, 그리고 뒤쪽에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알겠죠? 4번까지 해서 수학적 확률이 뭔지, 통계적은 뭔지, 기하적은 뭔지 배울 건데요. 그냥 크게 생각하면은 자, 수학적 확률을 정리하면은 1. 수학적인데요. 이거는 진짜로 그냥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 앉아서 계산만 했을 때. 2번 통계적.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몇 번 던졌다는 가정하에, 알겠지? 진짜로 시행을 했을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직접 시행. 직접. 이런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3번은 기하적인데, 자, 기하라는 단어가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하는 그래프 혹은 약간 그림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그림 혹은 그래프적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수학적 확률,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하나가 있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씩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따져보면요, 표본 공간은 S라고 하면은 1, 2, 3, 4, 5, 6이야. 그리고 하나씩 나오는 거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니까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한계 6개.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즉 1이 나올 확률은, 가능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 2, 3, 4, 5, 6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생각을 하겠죠. 오케이?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다음과 같다.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 오케이? 근원 사건이 6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A라는 거에 개수를 잘 따져주면은, 즉 수학적으로 전체 표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의 개수라고 하면은 그게 확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원래 다 알잖아요. 10개 중에 2개, 10분의 2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가 일어날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해서 NS 표본 공간 분의 내가 원하는 개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면은 A가 만약에 3, 4, 5, 6이다. 그럼 3, 4, 5, 6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4개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게 수학적 확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 자, 통계적 확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n이라고 할 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도수 n분의 Rn 이 일정한 P의 값에 가까워지면 이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윷을 500번 던졌어. 근데 평평한 게 275번 나왔어. 그쵸? 그러면은 500번 반복해서 일어난 횟수가 275번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서 상대수가 일정하게 P에 가까워지면, 즉 지금 우리가 500번만 던졌을 때는 275라는 개수가 나와서 통계적 확률로 보면은 0.55예요. 이거는 우리가 개수를 500번만 했을 때. 근데 이거를 한없이 크게 했을 때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걸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한없이 크게 한 거는 500번까지만 하겠다. 이거를 5000번으로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또 구하면 되는 거야. 5만 번을 했더니 50만 번을 했더니 오케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에 상대수를 통계적 확률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n이 500 정도 되면은 그냥 통계적 확률이라고 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 알겠나요? 상대도수는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거에 개수, 도수는 개수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상대적인 도수. 이렇게. 그래서 참고 어떤 A가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은 저 위에 있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지더라.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한번 보고 올게요. 먼저 넘어가 봅시다. 자, 개념 플러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가정하고 정의한 건데요. 근데 사실상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중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여러 번 해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진짜로 6개가 있어. 근데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이 다 똑같다고 하지만 내가 3번 던지면은 11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니까? 그치? 근데 그거를 횟수를 늘릴수록 통계적 확률도 수학적이랑 비슷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U짝은 두 면의 모양이 다르므로 얘는 뭐냐면은 U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평평한 게 나올 때랑 둥그런 게 나올 때는 다른데 200번 던졌더니 0.55 정도로 평평한 게 나왔대. 400번 했더니 248, 600번 했더니 348, 800번 했더니 488, 1000번 했더니 600. 이렇게 많이 할수록 점점 이렇게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던질 때 통계적 확률로는 0.6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면이 얘보다 얼마나 어떻게 나올 줄 모르잖아, 사실은. 그치? 예를 들어서 U이 이렇게 있어요. 4개가 있어. 근데 수학적으로 이 공률이 어떻게 되니까 이게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그 근원 사건 자체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알 수 없으니까 야, 1000번 던져봐. 그 중에 600번이더라. 그러니까 60%의 확률이더라. 이렇게 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근데 우리가 아예 수학적 확률을 생각 못하는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로 쓰기도 하고, 수학적 확률로 나오는 것도 통계적인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수학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됐나요? 자, 4번. 확률의 기본 성질. 다시 앞장으로 넘어오면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확률의 기본 성질은 다음과 같다. 이것도 다 아는 거죠. 확률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0은 일어나지 않는 거, 1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 사건은 1,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은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6 이하가 나오는 거는 무조건이기 때문에 전 사건 1, 7의 눈이 나오는 거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고, 자,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서로 같은 수의 눈이 나올 확률. 서로 다른 주사위, 예를 들어서 A, B가 있다고 칩시다. A, B가 있을 때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같은 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럼 우리가 얘가 6가지 있어서 전체 사건은 36가지. 표본 사건은 이거, 그래서 즉 NS는 36이고 우리가 원하는 NA, 즉 A가 뭐냐면은 주사위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예, 소문자 AB라고 하든지. A는 같은 수가 나오는 거, 그쵸? 그래서 1, 1, 2, 3, 3, 4, 4, 5, 6, 6 총 6가지 해서 6분의 1이라고 확률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NS 분의 NA는 PA라고 확률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치? 개수 표본 사건 분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는 P 확률로 바뀌게 되고 이게 6분의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어느 장난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장난감은 1000개당 5개로 불량품이 나온다고 한다. 불량품이 나올 거야. 그럼 이것도 개수로 따져주면 되겠죠? 전체 개수가 몇 개야? 1000개 중에 불량품은 몇 개야? 5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표본 사건이 전체 1000개라고 봤을 때 5개 우리가 원하는 사건 걸로 불량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흰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흰 공이 나올 확률,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 노란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전체 표본 공간은 S 몇 개예요? 8개지? 흰 공 3개, 검은 공 5개니까 8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치? 그 중에 흰 공이 나오는 거는 몇 개? 3개. 너무 쉽죠, 사실은? 흰 공 또는 검은 공은 8분의 8에서 1. 노란 공이 나오는 건 아예 없으니까 0.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아까는 퍼센트로 쓰셨잖아요.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는 0과 1 사이로 체크해서 두고요. 퍼센트는 그거를 100분율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퍼센트, 즉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가 됩니다. 즉 우리가 나오는 확률은 기준이 1이야. 다 하면은 1, 이게 확률. 다 했을 때 100, 이게 퍼센트. 알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확률. 자, 이제부터 개념 설명을 좀 길게 했으니까요.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만큼 충분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두 개를 하니까 전체 36가지 중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거. 2, 6, 3, 5, 4, 4, 5, 3, 6이 총 5가지라서 36분의 5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2번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 이것도 36분의 두 수를 곱했을 때 홀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짝수, 홀수 이것도 한번 보면요. 이런 것만 알아두면 좋죠. 짝, 홀, 짝, 홀 중에서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은 요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안 됩니다. 헷갈리면은 뭐 2, 3, 3, 3 넣어보면은 충분히 나오고요. 그래서 홀수인 경우 11, 13, 15, 31, 33, 35, 51, 53, 55 이렇게 해서 다 구해서 9가지로 해도 되고 우리 충분히 알잖아요. 자, 2번 던질 건데 앞자리 뒷자리 2번 나올 때 먼저 나오는, 그치, 서로 다른 거니까 여기서 135 중에 3가지, 135 중에 3가지 총 9가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약분 다 해주면 됩니다. 다음, 자,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A, B를 포함한 5명이 일렬로 설 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게, 결국에는 순열 조합이 그대로 또 나올 겁니다. 5명이 일렬로 설 때가 전체죠. 그러면은 5팩이 됩니다. 그쵸? A와 B가 이웃하게 설 거야. 그럼 A, B를 뭐로 본다? 하나로 보고 C, D, E까지 해서 4팩 곱하기 2, 정확히 하면 2팩 이겠죠? 그래서 5팩 분의 4팩 곱하기 2팩을 해주면 확률로 바뀌고,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래서 순열과 조합을 다 배우고 와야 좋은 겁니다. 2번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여기까지 보면요, 자리가 3개,
중복을 허용 가능. 그럼 5개, 5개, 5개니까 5의 세제곱. 이렇게. 즉 5파이 3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 수가 뭐인 거? 홀수일 확률. 자, 홀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세 자리를 뽑을 때요. 여기에 홀수만 오면은 그 수가 앞에는 뭐가 오든지 홀수가 되잖아.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1, 3, 5, 세 가지. 그 다음 여기에는 5가지. 그대로 중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확률은 5의 세제곱 분의 5 곱하기 5 곱하기 3 해서 약분해주면 5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5파이 2 곱하기 3 이런 게 이렇게 자리로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3번 메리가 있는 5개의 문제를 일렬로 배열한다. 그럼 원래 이거는 일렬로 배열할 때는 5팩인데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개 해가지고 2팩으로 나눠주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우리가 원하는 표본 공간이 될 거고요. 이때 m과 y가 양 끝에 온다. 자, 양 끝에 온다고 했으니까 양 끝에 이렇게 자리 두고 m, y 혹은 y, m 해놓고 세 자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m과 y 빼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r, r 이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는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 되겠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네 둘이 일렬로 배열하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하면은 곱하기 2. 그렇지. 그럼 얘는 3이 6이 됩니다. 요거 분의 6 해가지고 약분 해주면은 10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순열 조합이 나오는 거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 4번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을 봅시다. 자, 다음 1번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있는 거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농구공이 2개인지 2개 이상인지 2개 이하인지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딱 2개가 나올 확률. 그럼 우리가 총 3개, 4개, 5개 중에서 총 12개 중에서 3개를 자 꺼내기만 한대. 꺼내서 놔요? 아니면은 그냥 꺼내기만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죠.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12개 중에서 3개를 꺼낼 거야. 이렇게. 그 중에서 농구공은 몇 개 나와야 돼? 2개. 그럼 농구공 4개 중에서는 2개 나와야 되고 나머지 8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농구공에서 2개, 나머지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2번 사과, 배, 오렌지 중에서 이번에 중복을 허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조합이라고 했으니까 중복 조합인 거 알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조합이라고 안 나와도 오케이 중복이고 5개를 골라 세트를 만들려고 한다. 과일 세트를 만든대. 그러면은 사과, 배, 나 배, 사과, 배, 사과나 똑같죠?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즉 5개의 과일을 고를 건데요. 선생님 그러면요 사과, 배, 오렌지를 할 건데 5개 과일이면 전체 개수가 없는데요. 몇 개 중에 골라요? 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과 5개도 되고 배 5개도 되고 오렌지 5개도 되고 사과 2개, 배 3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문제를 만들려면은 사과, 배, 오렌지는 5개 이상 있다라고 해놓으면은 사과를 5개 다 고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좋은 문제를 만들려면은 사과, 배, 오렌지는 5개를 고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다라고 말을 써주면 더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전체는 5개의 과일을 몇 가지 종류 중에서 3가지 종류 중에서 고를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3H5냐 5H3이냐를 가야 되는데 자 사과 즉 사과는 중복 가능한데요. 한 자리에 5개의 과일을 고를 때 한 자리에 여기에 한 자리에 사과, 배, 오렌지를 같이 넣을 수는 없죠. 즉 중복이 가능한 거는 저 3개. 그래서 3H5로 전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잘 배우고 왔으면 이해가 잘 될 거라 믿고요. 근데 그 5개의 과일을 고를 건데 과일 세트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적어도 하나. 그치? 그러면은 하나를 미리 뭐로 뽑아놔? 사과로 뽑아놔. 사과로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4개만 뽑으면 됩니다. 3H 4. 어차피 자리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과 하나 뽑았으니까 또 사과, 배, 오렌지 중에서 4개만 뽑자. 이렇게 3H4가 됩니다. 그래서 총 3H5분의 3H4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적어도란 거 할 때는요 여사건으로 풀라고 배웠는데요. 그치? 맞아?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우리가 3H5였어요 전체. 3H5분의 전체 3H5에서 사과를 아예 안 뽑는 거를 여사건 하면 되니까 사과는 아예 안 뽑으면은 배, 오렌지 중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EH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얘는 21 그대로일 거고 3H5는 21이고 빼기 2H5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6H5니까 6개네. 그래서 15개네. 똑같이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 확통은 무조건 요것만 답이야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배웠던 거 잘 써먹으면 됩니다. 적어도는 6건으로 풀어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발상으로. 알겠죠? 그 생각하시는 그 발상에 오류만 없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5번 통계적 확률.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11번 할 때마다 2번씩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이해되죠? 합해서 11개가 있는데 흰 공과 검은 공이 몇 개씩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2개 꺼내고 2개 꺼내고 2개 꺼내는 걸 봤더니 11번에 2번 꼴로 모두 흰색이 나오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 통계적 확률을 통해서 흰 공은 모두 몇 개가 들어있었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미지수로 놔야 되니까 n개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확률이니까 전체 11, C, 2가 되는 거야. 순서가 없으니까. 그치? 동시에 2개를 뽑았으니까 11C2가 전체가 될 거고요. 그 중에 흰색이 2번 뽑히는 거. 2개가 다 흰색인 거. 흰색 중에서 2개를 뽑았다. 2개를 한 번에 뽑는 거예요. 이거는 NC. 즉, 2개가 모두 흰색인 거를 뽑았더니 이게 몇 개 중에 11번 중에 2번 정도의 확률로 나오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걸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1C2는 11, 12로 나눈 거니까 11 곱하기 5가 되겠죠? 분의, 이것도 그냥 번분수로 쓸게요. 2분의 11 곱하기 10, 분의 2분의 n-1 이렇게가 11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거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주면은 n은 5 이렇게 해서 흰 게 5개가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통계적 확률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 해봤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이도록. 오케이? 자, 아까 얘기했던 기하적 확률까지 보고 갑시다. 자, 연속적인 별량을 크기로 갖는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각각의 점을 택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결국 말은 똑같은데, 즉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 말고 영역. 우리가 이만큼 해줘 라고 했을 때 1, 2, 3, 4, 5가 아니라 요만큼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으로 봤을 때 똑같이 전체 영역의 크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 A의 크기를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 0부터 9라는 범위로 볼 때는요, 우리가 정수로 보면은 0, 1, 2, 3, 4, 5, 6, 7, 8, 9라고 해서 10개처럼 보이지만 0부터 9라고 해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내면은 범위가 되는 거야. 그냥 범위. 이만큼 이렇게.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는 2부터 5까지 하고 싶어. 2부터 5까지. 2부터 5까지의 길이는 몇이에요? 3개가 아니라 3. 길이는 3. 0부터 9까지의 거리는 9. 그쵸? 길이 얘기하는 거야. 길이. 9. 그래서 전체 9분의 3,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방금 우리가 말한 거는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개수. 오케이? 기하적은 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거.
요 두 개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뒤에 가면은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쪼개서 배울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 3, 4이고 여기가 2, 3, 4이고 그쵸? 이때 색칠한 부분에 여기에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쵸? 단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 그럼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는 요만큼을 반지름으로 하는 요 원이 전체가 되겠죠. 그쵸? 그럼 반지름이 4였으니까 16 파이가 전체가 되고요. 그쵸? 오케이. 그 중에서 여기 안에 거를 구하려면은 요 원에서 요 조그만 원을 빼주면 되니까 3제곱 파이 빼기 2제곱 파이 해주면 5파이 그래서 5파이 약분해주면은 여기 전체는 16이고 여기 색칠된 부분은 5기 때문에 16분의 5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기하적도 별거 아니에요. 셀 수 없어서 그림으로.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3번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 정리 다 옛날에 봤던 것들입니다. 자,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P, A 합집합 B는 P, A,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 교집합 B. 기억나나요? 오케이? 특히 두 사건이 배반이면은, 배반이라는 거는 뭐였냐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더하면 된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하면은 A가 있고요. 자, B가 있을 때요. 자, 맨 처음에 A를 셌어. PA 더하기 PB를 하면요. A 교집합 B가 두 번 세지네. 그러니까 A 교집합 B를 한번 빼줘야겠네. A 합집합 B였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은 A, B, 그냥 A 더하기 B 했더니 겹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더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요런 숫자로만 나올 때도 충분히 잘 생각해서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6건의 확률은 너무나 알다시피 자, 여기 S라고 할 때요. 전체가 있을 때, 여기 A가 있을 때, A의 확률이 이렇게 있을 때요. 밖에가 A의 여집합이잖아. 여기 밖에 전체가. 그래서 전체가 1이라고 봤을 때 A의 여집합은 A를 뺀 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 너무 쉽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거 충분히 다 했을 거라고 믿고 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 안 나면 요것만 잘 외워두세요. 요거 정말 옛날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가 차집합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지금은 사건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A 차집합 A 교집합 B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A 빼기 B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소리냐면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만 잡아보면은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하면은 그럼 A 차집합 B네. 이거를 P A 빼기 P B로 그냥 풀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우리가 원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거든요. 그쵸? 근데 A 차집합 B로 써버려도 여기긴 한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확률로 해버리면은 이 전체에서 이 전체를 빼는 걸로 본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그럼 여기가 여기는 아예 상관이 없는 데인데 그쵸? 그래서 얘는 P A에서 P A 교집합 B에 요걸 빼준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요 빨간색만 빼야 된다는 얘기야. 빨간색만 안 빼고 뒤에 것까지 빼버리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A 차집합 B는
우리가 원하는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거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고 봐야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써주면 P, A 교집합 B는 그쵸? 맞아요? P, A에서 빼기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둘이 자리만 바꾼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검은 데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헷갈릴 만한 거 좀 체크해 봤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확률의 계산, 덧셈 정리와 6건의 확률.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는 10분의 3, PB는 2분의 1. 그 다음에 P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B,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다 묶어낼 수 있죠. 그쵸? 이게 10분의 3이면 합집합이 아닌 게 10분의 3이면 합집합은 10분의 7이겠구나 라는 거를 눈치채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애초에. 오케이? A 합집합 B는. 근데 A 교집합 B를 구하라. 뭐야?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A 교집합 B, P는 PA 더하기 P 마이너스 P, A 합집합 B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설명을 벤 다이어그램 이제 안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해보면은 A 한 번 더해 B 한 번 더해 이렇게. 그럼 얘는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얘는 한 번 더해졌고 여기는 두 번 더해졌고 얘는 한 번 더해졌고 이렇게 써요. 벤 다이어그램 할 때. 그럼 우리는 가운데 거만 하고 싶으니까 빼기 A 합집합 B를 해주면은 얘는 0번으로 되고 얘는 한 번으로 되고 얘는 다시 0번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걸로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저렇게 숫자로 몇 번 셌는지 체크하면 좀 편할 거예요. 오케이. 다음 7번.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 즉 A 교집합 B가 어떤 경우? 있는 경우라고 하면 됩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카드가 있고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그럼 3의 배수를 우리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또는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해줘. 그쵸? 그럼 얘는 P, 그렇지, A B 마이너스 P A 교집합 B. 3의 배수, 4의 배수, 3과 4의 공배수, 즉 12의 배수. 3의 배수와 4의 배수 겹치는 거는 공배수, 즉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요.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PA는 20개 중에서 이것도 3의 배수 찾는 거 20 나누기 6, 3회 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3의 배수는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4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5개가 있고 그래서 PA는 20분의 6, PB는 20분의 5. 둘 다 겹치는 애는 뭐의 배수? 12의 배수기 때문에 그쵸? 12로 나눠주면 하나. 그래서 20분의 6 더하기 20분의 5 빼기 20분의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많이 해봤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확률로만 잘 바꿔주면 돼요. 오케이. 다음 8번. 배반 사건인 경우, 자, 흰 공 4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을 때요. 임의의 2개의 공을 꺼낼 때, 동시에 꺼낼 때 모두 같은 색으로 나오는 걸 해줘. 흰 공만 나오는 거, 검은 공만 나오는 거 해줘. 그쵸? 맞아요? 그럼 우선은 우리가 전체 구하면은 9C2가 됩니다. 9C. NS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NS는 9C. 그 중에서 흰 공이 2개 나오는 거. 이 경우를 지금 2개로 나눠서 흰, 검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가지 경우. 오케이? 그래서 PA는 9C2분의 전체 확률, 전체 개수 분의 흰 거만 나올 거 4C2가 되는 겁니다. 4개 중에 2개. 검은 공은 5C2. 이렇게. 근데 흰 공이 나오는 것과 검은 공이 둘 다 나오는 거에 겹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까지 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배반 사건과 배반 사건이 아닌 거.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보겠습니다. 여사건의 확률. 다음을 구하시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7개의 공. 그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두세 곱이 6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래. 아닐 확률.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7개의 공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거는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건데, 우리는 6의 배수가 되는 거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6의 배수가 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찾아봐야지. 그쵸? 그럼 우선 제일 큰 게 7이기 때문에 6, 7에 42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6의 배수 6, 12, 18, 24, 30, 36, 42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면은 6이 나오는 거는 1, 6, 2, 3, 3, 2, 6, 1 이렇게 되는데 지금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기 때문에 1, 6이나 6, 1이나 어떤 거예요? 같은 거라고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얘는 2, 6, 얘는 3, 4, 얘는 3, 6, 얘는 4, 6, 얘는 5, 6, 얘는 6, 6, 얘는 7, 6인데 6, 6은 2번 쓰는 거라 안 되겠네. 그쵸? 총 몇 개? 8개. 그래서 우리가 72분의 8개라고 하는 게 6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이에요. 6의 배수. 그쵸? 그럼 이거를 전체 1에서 빼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2번. 흰 양말 4켤레와 빨간 양말 3켤레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3켤레의 양말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일 확률을 구하시오. 적어도 하나니까 또 뭐예요? 전체에서 빨간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 그러면은 전체는 1이겠고요. 73. 3켤레의 양말을 꺼낼 거니까 꺼내는 것 중에서 빨간 게 하나도 안 나올 거니까 4C3.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흰 양말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7C3분의 4C3. 그래서 요거를 전체에서 빼주면 1에서 빼주면 빨간 양말이 하나든 2개든 3개든 4개든 다 나오게 된다. 35분의 31. 오케이. 자, 이렇게 확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일부러 디테일하게 앞쪽 부분 단어 설명도 좀 정확하게 했고요. 그 단어를 통해서 내는 시험도 많이 나와요. 근원 사건이 정확하게 뭔지, 표본 사건이 뭔지, 전 사건이 뭔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순열 조합이 연습이 잘 됐으면은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좀 어려웠다, 좀 헷갈렸다 하면은 지금도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완벽하게 잘 다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